이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6달 뒤 핸드볼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 측에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운동을 그만뒀지만 가해자는 정작 살아남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A군이 폭행을 1년 가까이 견뎠던 건 C코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유명 대학 핸드볼 감독들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실제 학부모들과의 식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차질이 생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조용히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코치가 자기는 신고를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면 당장 진로도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가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수업 1시간 7시도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고. 폐쇄적인 운동부 특성상 피해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C코치는 일부 운동부원들에게 A군에게 평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B군은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뒤에도 올해 핸드볼 명문인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A군은 입시 전형 과정에서 대학에 3차례에 걸쳐 학교 폭력 피해를 알렸지만 입학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달 초 공개된 평가 기준이 아닌 사유로 입학을 취소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시 요강을 보면 경기 실적 70%, 면접 평가 20%, 학생부를 10%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 학생부에는 학폭위의 결과가 기록됩니다. 대학 측은 B군이 지원한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만 반영할 수 있을 뿐 학폭위 결과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에 대한 질문 예시를 좀 넣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학폭으로 전학 이상 처분을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중 처벌 문제로 시행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